임대차 할 차례인 거 맞죠? 네. 자, 오늘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입니다. 자, 임대차는 몇 페이지입니까? 자, 259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두 문제. 자, 그래서 임대차 두 문제. 주임법, 상임법에서 세 문제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작년에 주택임대차가 두 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 한 문제.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온다, 임대차만? 5문제 나옵니다. 아시죠? 오늘만 정리를 해도 5문제예요.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5문제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임대차 이제 한번 보는데, 자, 일단 판소노트에, 우리가 어디에 펴냐면은요, 임대차는 87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자, 8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87페이지 맞습니까? 자, 임대차. 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자, 임대차라 그랬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618조에 보면은, 자, 목적물을, 자,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약정합니다. 자, 임차인은, 요 임대인이죠. 요 사람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이 뭐예요?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 그랬습니까? 낙성이 뭐야? 두 사람 의사표시 합치면 있으면 되죠. 낙성, 뭡니까 또?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뭡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외우고 있죠?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교환계약에서 나왔어요. 교환계약은 박스형 문제에서 기업번에, 자,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 왜 이래? 기억나? 어딨어? 옆에 있네. 옆에 핵심 문제 1번에 기업번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했네? 새롭죠? 큰일 났대. 자, 했었지 바로. 그래서 32회 때 우리 나왔었단 말이야. 교환계약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매년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는 무조건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해야 돼. 지금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임대차의 기간은 우리 편집 판서노트에 보면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최단기간, 최장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주임법에서는 최단기간 몇 년이요? 2년. 그리고 주자 이렇게 그러잖아요. 2년. 몇 기 차면 제하면 2기 차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상가임대차는 몇 년입니까? 상임법은 1년이죠. 이건 누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장해 줘야 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차에는 2년, 1년의 제한이 있지만은 그냥 임대차, 보통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2년,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1년, 토지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 임대차를 냈다 그러면 그냥 순수한 임대차가 적용되고, 주택을 임차했다고 나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상가를 임차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지에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겠습니다. 책에. 자, 618조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그래서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대차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밑에 대한 볼 필요 없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야. 즉 계약법이죠.
자,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생기죠.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2번의 별표에 2번의 별표. 토지를 임차했는데 건물을 등기했다. 622조입니다. 우리 시험 3번 나왔어요. 그럼 건물을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를 임차했는데 건물을 등기하면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622조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6개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고. 자, 어떤 거냐? 갑이 토지를 임차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를 해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을 앞으로 무슨 등기했다고? 최초라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면 이 토지를 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토지 양수인에게 무슨 물? 지상물. 여기 건물이죠.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622조 내용인데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다. 10년 동안. 자, 그래서 자,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죠? 622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면은 주택임대차는 뭡니까?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다음날 영시. 상가임대차 보면 어떻습니까? 사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다음날 몇 시? 0시. 보통 대항생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대항 생긴단 말이야. 임차권은 채권인데 다시 정리하면은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622조 토지를 임차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해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3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주주하거나 사건하면은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을 강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침해 행위가 있으면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임차권의 처분 가능성인데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임대차의 존속 기간입니다. 최단 기간 아까 주택 임대차 상가 임차 우리 그냥 임대차에는 존속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몇 년? 2년. 상가 임차는 1년이 보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주의법 상위법. 자, 그다음에 밑에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밑에 나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 했죠? 등기를 해가지고 물권화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에 불과하다 행간패? 채권에 불과하다. 됐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 다음 중 19회 때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다. 뼛속까지 채권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모의고사 시험 나옵니다. 그치?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임차권의 성립으로 갑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고 차임을 목적으로 하고 임차할 수 있는 목적물은 물건인데 부동산도 임대되고 자, 동산도 임대되죠? 맞습니까? 농지도 임차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밑에 적어놔야죠. 자, 농지는 전세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나왔어. 303조 2항에 보면 나와요. 농경지를 전세할 수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농경지 전세는 안 돼. 농경지 임대는 돼, 안 돼? 됩니다. 농지 임대는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내용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자, 그런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제한이 있다 없다? 둘 다 제한이 없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635조 내용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635조. 자,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현관펜 놓으시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현관펜. 그럼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밑에 갈게요. 2항. 상대방이 전화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에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토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자 현관펜 놓으셔야 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몇 월입니까? 6월. 임차인이 했을 때는 몇 월?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15. 맞아요? 6.15. 6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방문했습니까? 북한에 갔잖아. 북한에 가가지고 공동 합의문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지속한다 이러니까 지금 평화는 무슨 개뿔 평화야, 맞죠? 지금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난리죠 지금.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15 공동선언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외울 때 임대는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동사는 시험 내온 적이 없어. 왜? 우리가 자격있다면 동사 거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 그래서 동사 낸 적 한 번도 없어 우리 시험에. 알죠? 오로지 뭐만 낸다? 부동산만 내니까 6월 1월만 기억하면 돼. 임대는 6월, 임차인은 1월. 근데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3월이라 하다면서요. 3월! 3월 어디서 생긴대요? 주택임대차 가야 3월이 나와. 에? 우리가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대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6월. 그러면 이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임차했을 때 나오거든. 알겠죠? 토지를 임차했을 때는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말이야.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무조건 2년 보장.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된다. 그 3월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고 있죠? 그게 출제원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다. 그래 막 여기 내보고 저기 내보고 해보면 헷갈리가 막 틀리거든. 이거 했는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잖아. 시험 잘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임대는 무조건 몇 년 보장해줘야 돼요. 2년.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3월이 지나면 보증금 돈 올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임대인은 무조건 1년 보장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야? 임차인이 유리한 제도 맞죠?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뭐 나가겠다 묵시기 되면 나가겠다 하면 상가는 돈 준비해야 돼. 임대인이. 맞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차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임차인 편든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알겠죠? 그래 이해가 되면 돼. 됐어.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임대차 딱 하면 시험 나올 때 토지 임대차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임대인과 임차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자, 이게 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묵시적 갱신 되면은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하면 없는데 기간 정하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임대인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판소 돼 있어요? 돼 있지. 자, 그리고 비용 상한 청구권은 별표해 놓고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자, 우리가 임대차,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쭉 오면서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도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저번 시간에 했죠? 매도인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무슨 규정이다? 당사자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알죠?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임대 계약권 계약도 당사자 임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야. 547조 해제 불가분성.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동시행위 한벽권도 뭐야? 임의 규정이야. 알죠? 계약법 전체 다 어떻게 해? 쭉 가면서 물어본다. 배제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야.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데 어디 외우면은 임대차
임대차는 법에 딱 돼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이야. 대부분이 강행 규정인데 딱 두 가지만 임의 규정이야. 두 가지가 뭔데?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뭐예요?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양도전대 계약은 임의 규정이야. 나머지는 싹 다 뭐라고? 강행 규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야,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비용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죠. 필요비 밑에다가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비 즉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충망이 찢어졌다, 보일러 고장났다, 임차인 바로 전화 오죠. 고쳐달라고. 그럼 바로 고쳐라 하고 돈 쏴주잖아. 임차인 비용 뭐 영수증 딱 해가지고 청구하면은 돈 쏴주잖아. 맞죠?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몇 월 내에 할 수 있습니까? 목적 반환하고 6월 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비는 반드시 종료한 후에 해야 돼. 이 종료 후에 해야 돼. 왜? 가액이 얼마 올라갔는지는 끝나봐야 알잖아. 맞죠? 그래서 유입비 상환청구 우리 시험에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유입비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지랄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왜 틀리느냐? 필요비는 아까 뭐라 했어요? 즉시 존속 중에도 할 수 있다 했잖아. 헷갈리니까 낸다고. 아시겠죠? 출제위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부분 그거 딱 그다가 딱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러잖아. 이러잖아. 막 자기가 딱 헷갈리는 거 확 내거든. 그게 출제위원입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이제 뭔가 임대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 알아야 돼. 임차인이 즉시 청구해. 보일러 고쳐 끝났습니다. 방수가 찢어졌으니까 보기가 막 들어옵니다. 고쳐. 맞죠?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돈 줘, 안 줘? 바로 쏴줍니다. 비용은 다 처리하고 내가 돈 쏴줄게요. 쏴주잖아.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월세에서 까자 그냥 이번에. 까고 보내. 이거는 잘하면서 시험 문제 왜 틀려? 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임대업을 하면서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희한하게 틀린다? 희한한 사람들이야. 맞죠? 네, 괜찮아요. 왜? 적응이 안 됐어 그래. 보면. 됐죠? 자, 우리 시험 틀리면 안 돼.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필요비다. 표시해놨지 지금? 판수 노트를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점수 10점 주는 거 아니야. 적어놔. 중요한 거. 유입비는 언제 한다고? 종료한 후에 한다고. 반드시 포인트야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은 그거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 시험 문제에도 정말 잘 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상물 매수청구과 부속물 매수청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알겠어요? 출제위원들이 그 세 가지는요, 아예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작년에는 지상물 매수청구 냈거든.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별표 해놔야 돼요. 그 페이지의 핵심이 뭐라고? 묵시적 갱신하고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즉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필요비다. 임대 한번 내보면 알아. 임차인 뭐 방충망 찢어졌다 보일러 안 되는데요. 뭐 고쳐주세요. 뭐 누수가 되는데요. 뭐 이런 전화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하잖아. 맞아요? 유입비를 언제 하는데? 끝나봐야 가격이 올라간지 안 알 수 있거든. 종료하면 해야 돼. 전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강조했어. 좀 이따 문제 틀리면 내가 가만 안 둘게야. 자, 됐어요. 자, 이렇게 겁을 주고 강의하는데 뭡니까? 공부를 왜 안 하지? 이상하네. 기억이 안 날까? 왜?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1페이지에 자, 우리가 635조 내용 했어요. 자, 기간에 정하면 때는 6.15로 했죠. 임대는 해지 통고 후 6월, 임차는 1월, 동사는 5일인데, 자, 밑에 가서 639조 1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현관팸,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자, 무슨 갱신됐다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됐을 때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635조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이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2항의 별표 두 번 나왔어요. 전항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원룸을 잡아줬단 말이야. 학교 앞에 원룸을 잡아줬는데, 자, 보증 걸고 다 했지만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돈 월세를 누가 줍니까? 아버지, 내가 주잖아. 맞죠? 엄마인 여러분이 이체를 주잖아.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거 누가 돈 줄 거대요? 아, 내가 줄 겁니다. 담보 제공하세요. 내가 담보다. 예? 내 SK 다닌다. 맞죠? 이체해 줄게. 담보 제공해서. 그럼 기간 끝나면은, 계약기 끝났어. 이제 끝났잖아? 그럼 담보도 당연히 뭡니까? 소멸이지. 이제 내가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이제. 여러분을 담보를 맡긴 거야.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가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아시겠죠? 그래 된다고. 여러분이 내가 내게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담보야. 여러분 담보를 제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계속 월세를 주잖아. 맞아요? 우리 아들이 주주를 해가지고 있지만, 맞아요? 누가 담보를 제공해서? 여러분 담보 제공했지? 예? 그럼 기가 끝나면 소멸이죠. 맞죠?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아시죠? 자, 두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판례. 법조문. 자, 밑에 갈게요. 자, 해지 통보상 사유 아까 했습니다.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6월, 1월 다 했고요. 갱신 딱 들어갑니다. 임대차의 갱신. 갱신을 몇 년 넘지 못합니까?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배울 거예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을 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아까 위에 법조문 봤어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나 보증금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보증금 소멸해 안 해? 안 하지. 이 보증금 소멸했다고 하면 칼 들고 난리 납니다. 맞죠? 임대차 계약 끝으로 내가 이제 돈 월세 주는 건 끝났지만 내가 걸어놨던 보증금 없으시면 돼, 안 돼? 안 되지. 상식이죠? 근데 이거 판례란 말이야. 알겠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2번. 자, 넘기시면 돼요. 단기 임대차 존속기간 X입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버려. 단기. 자, 임대차 효력으로 합니다. 임대차 효력 하는데 하기 전에 또 자, 우리가 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했잖아. 그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자, 여러분 전세권 기억하고 있겠죠? 한번 물어볼게. 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자, 갱신 거절의 통지나 뭐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무슨 갱신 됩니까?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 그래서 법정 갱신, 여기서는 묵시적 갱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 묵시적 갱신을 법정 갱신한다. 왜? 법으로 정한 갱신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전세 계약 끝나서 가면 내용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야. 지금 여기서 뭐랬어? 묵시적 갱신 되면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대로 되고 기간은 둘 다 정함이 없는 것이야. 똑같네. 못 느끼고 있지만 똑같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내용은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야. 전세권에서 법적 갱신은 전에 있는 임대차가 아니고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야. 기간은 둘 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임대차는 뭐에? 앞에 있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서 만든 짬뽕이가 만든 거예요. 법이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지상권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283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돼 있거든. 자, 그리고 건물을 임대했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금 이따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건물을 임차했다. 그럼 건물을 임차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내용 가져와서 붙여도 맞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법조문의 중요 규정도 다 그리 돼 있거든. 자, 그리고 토지를 임차했대. 그러면 지상권 내용 가져와서 붙여도 맞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왜? 법조문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짬뽕해서 만든 게 임대차거든.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임대차 이제 효력 갑니다. 이제 내용 정리됐고. 자, 이제 효력 가는데, 자, 효력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판소노트에 88페이지 있습니까? 존속기간 받고, 이제 효력이야, 효력. 효력, 임대차 효력.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오로지 누구만 나옵니까? 임차인만 나옵니다. 누구만 나온다? 임차인만 나와, 임차인. 자, 임차인의 뭡니까? 그래서 권리. 두 번째, 의무. 이렇게 돼요. 자,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떠한 권리가 있냐. 자, 이렇게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자, 임차인은 첫 번째, 목적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용시. 우리 판소도 돼 있잖아. 판소도 봐봐. 88페이지. 지금 거기 있는 거 할 거야. 임대는 시험 나온 적 있어,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야. 맞아요? 주택임대차 상가임차는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법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도 어디입니까? 임차인 낸다고. 임대 낸 적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는 뭡니까?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임차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목적물을. 자, 목적물을 임차인은 그 기간 2년 정했으면 2년 동안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금방 했었잖아요. 비용 상한 청구권. 자, 무슨 비가 있어?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 자, 밑에도 또 적어야지.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적어놓고 필요비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요거는 종료 후 전에 하면 X 즉시. 오케이? 됐어요? 여기 이제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러고 몇 개월 내야 합니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몇 월? 6월. 요거 22회 시험의 정답. 지문 6월. 끝. 알겠어요? 비용상한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토지를 임차했어요.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면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을이갑에게 무슨 청구합니까? 갱신 청구를 합니다. 갱신 청구를 행사합니다. 자,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고, 근데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꼽아놨잖아. 그럼 뭐 달라고 써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를 사용 못하면은, 야, 내가 이제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는데 20불 사용 못해. 그럼 20만 원 까도가 할 수 있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됐어. 이게 뭐예요? 권리. 판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무 갑니다. 의무. 자, 의무는 뭐예요? 가장 큰 의무가 뭘 줘야 돼? 돈. 차임. 차임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이 고치로 들어오면 임차인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무슨 의무가 있어?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용 의무가 있고, 기간이 끝나면 뭡니까? 목적물을 뭐 해야 돼? 상식 아니야, 상식.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지. 목적물 반환. 목적물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년 동안 사용하는데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잖아. 맞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관리해야 된다. 그럼 옆에 적어놔야지. 어디서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어디서 하면 유치권에서 했습니다.
자, 61페이지 참조 적어놔. 옆에다가 61페이지 참조. 61페이지 참조. 야, 유치권은 뭐예요? 자동차를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준다. 그럼 자동차를 뭐 합니까? 유치하잖아. 맞죠? 누가 합니까? 정비소 주인 유치하지.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세탁소에 옷을 맡겼어요. 세탁비를 안 주면 옷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또 세탁소도 안 갔다 그럴 거야? 자동차 수리 안 했다 거야? 자,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비소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게 아니야. 남의 물건이지.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리비나 세탁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거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리해줘야 되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도 뭐가 있다고? 선간주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30회 때가 시험에 얘기 나왔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빌려 쓰는 사람은 무조건 뭡니까? 선간주의무가 있어.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 근데 소유자는 선간주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맞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 빌려 쓰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럼 절대 안 틀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액션도 없고 옛날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재미가 없어 솔직히 강의가. 옛날에 그래도 재밌었는데 옛날에 뭐 따라하세요 이라고 막 하고 했는데 맞죠? 예? 그리고 한번 외우시다 하고 있는데 재밌었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 이야기하기도 좀 그러니까 맞죠? 예.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강의가 재밌어. 알겠죠? 자 봅시다. 혼자 재밌게 혼자 그래서 요즘 어떠냐면 혼자 흥이 나가지고 막 맞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웃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뭔가 알고 있는지 아무튼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알으면 거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네? 혼자 보니까 위로를 하고 혼자 뭐 이해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권리하고 의무까지 정의를 했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에게 뭐예요? 의무입니다. 판소도 있지. 자, 그러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임대인의 의무. 찾았어? 그리고 비용상한 적으면 비용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지상물 매수권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부수물 매수권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 기간이 끝나면. 감액 청구 들어오면 감액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시험에 외울 필요 없지 그러면. 권리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의무가 되는 기라. 그러면 반대로 가자. 요 의무가 뭐야? 여기서는 임대인의 권리야. 차임 지급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차임 감액이 아니고 이제는 올릴 수 있죠? 증액 청구권. 오케이? 다 해봤어 이거. 그럼 요거만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요거는 뭡니까? 뭐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건 다 알거든 출제위원들. 그래서 이거 안 내. 요거만 낸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랬어요? 지금 이거 2번에 정리했던 요 내용. 요 내용이 시험에 무조건 시험에 낼 수 있다. 알죠? 그 정도로 좋아한다 출제위원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두 개.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앞에 빼가지고 5가지의 공통점을 적어놔야 됩니다.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형성권입니다. 성권권이고 두 번째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지상물 매수권, 부수 매수권에서 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차임을 연체하면. 자, 시험에 이렇게 차임을 연체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같은 말이야. 이 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가 어떤 겁니까? 자, 모텔, 호텔. 맞죠? 이런 거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모텔, 호텔에는 지상물 매수권, 부수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적법하게 전대됐다. 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법 전차인도 행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적어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시험에 이거 내던 지문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상물은 현존하면 됩니다. 수목, 건물, 수목, 공작물이거든. 현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또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무허가 건물.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걸쳐서 지어졌다. 지상물을 만드는데 걸쳐서 지었다. 그럼 남의 땅에 지었단 말이야. 이때는 매수 청구돼 안 돼? 매수 청구 안 돼요. 근데 구분이 될 수 있으면, 구분 등기가 되면은, 이때는, 그러나, 여기 적읍시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가능할 때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에 걸쳐서 지어졌다. 판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요 정도 정리하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갑니다. 요거는 이제 지상권의 283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딱 돼 있어. 나중에 좀 이따 보충 보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임대차를 하면 지상권 내용 그대로 가져온다는 이유가 그 얘기야. 준용 규정이고.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자, 일단 요 부속물부터 정리합니다.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 부분입니까? 둘 중에 하나지. 선택해. 독립한 물건이 돼.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증축 부분은 붙어보잖아. 맞죠? 그 구성 부분이 됐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 예를 한번 들어봐라. 자, 내가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1층에 커피숍이 들어오는데 내가 옆에 테라스를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어. 테라스 누가 만들었어? 임대인이 만들었다고. 임대인이 만들었어. 임대인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뭡니까? 이 독립한 물건이야.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속물은 누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입니다.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부속시킨 물건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 테라스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든지 동의를 얻어서 테라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기 끝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라스를 예쁘게 만들었어.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래서 만들면 3천만 들어갔대. 임차인에게 3천만 받았어. 에?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돈을 계약기 끝나서, 자, 3천만 원 달라고 청구하면은 법원에 지급하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왜? 누구로부터 매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잖아. 알겠죠? 그 판사가 뭐랍니까? 판사 지급하라 한단 말이야. 무슨 물이기 때문에? 부속물이거든.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알아야 건물주하고 임대 놓고 다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야, 민법은 진짜 가장 기본이.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민법 때문에 전화 정말 많이 옵니다. 저한테. 왜? 실제적으로 쓰이는 게 민법이거든.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거든. 찾아가면 될 건데. 근데 수업 들을 때 열심히 들었으면 다 알 낀데. 맞죠? 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자, 우리 판소노트에 딱 보면은 53페이지 참조야. 53페이지 한번 펴봐. 자, 53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전세권에서 부속물 나와? 네? 그 옆에 적어놔라 했잖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놨지? 적어놔야 돼. 전세권에. 자, 앞에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원룸 같은 경우는 201호, 202호는 뭐냐? 전세를 놨어. 그럼 뭐라 불러?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 301호, 302호는 뭡니까? 임대 놨어. 월세를 받아, 월세. 원룸이야.
자, 그러면은 임대인이라 하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뭐라고 부르고? 임대차 임대인. 전세권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걸 바꿔가지고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까 뭐랬어요? 토지를 임차하면은 지상권 내용이 준용이 되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전세권의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그래서 부속물은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해서 부수시킨 물건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대차로 오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뭐로 바뀐다고? 임대를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임대차는 뭐의 짬뽕이야? 지상권과 전세권이 짬뽕해서 만든 거다. 짬뽕 먹고 싶죠? 조심해.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원칙만 딱 알고 있으면 법이 나올 때 어려워도 그렇게 적용하면은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속물까지 정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정리를 하고 갑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문 한 줄씩 나오시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나왔거든. 일부러 사용 못하면은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는 그냥 안 나옵니다. 자,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시험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권입니다. 자, 책 정리하러 갑시다. 자, 그 밑에 박스는 다 정리해놨고요. 자, 밑에 가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자, 대항력. 원칙은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 마음에 임차권을 막으면 등기하거나 주주하거나 삭건하면 대항력 생기죠? 예외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비용 상환 청구권 별표해 놓으셔야 돼. 크게. 별표. 자, 626조. 626조 갑니다. 임차인의 사용 청구권.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보존에 행간펜. 보존하면 무슨 비가 나온다? 필요비가 나옵니다. 그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2항. 임차인 유입비를 지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유입비는 종료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종료한 후 현관펜. 위에다가 전에 적어놓고 X. 정말 좋아한다. 출제위원들. 알겠지?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종료 시에. 종료돼야 가액이 올라갔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 현관펜을 주고. 그래서 28회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OX. 가액 증가가 현존한 건 필요비가 아니고 유입비입니다. 아시겠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뭡니까? 임대차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든 어디서든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상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 허여할 수 있다. 허여 나오는 것도 무슨 뭐야? 유입비야. 27회 때 필요비는 법원에 청구해서 허여를 받을 수 있다. OX. 허여 나오면 동글동글이잖아. 유익 동글동글이야. 알겠어요? 틀리기만 틀리봐니. 27회 때 나왔다고. 필요비가 허여 나오면 안 돼. 유입비야. 필요비는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허여 받을 필요 없잖아. 근데 1억, 2억, 가격이 1억, 2억 올라왔단 말이야.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 없어? 물론 여러분은 능력이 있지만 나는 못 갚아. 나눠서 갚으려 해야 돼. 난 뭡니까 장기 할부해야 돼. 뭐 30년 이렇게 할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잖아. 여러분은 돈 있으니까 바로 뭐 그냥 1억, 2억 뭐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거는 허여 받아야 돼 무조건. 이런 일이 생기면.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필요비, 유입비 다 설명했고요.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라고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단 허여를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4번에 별표해놓고 22회 때 시험 나왔어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월에 해야 됩니까? 6월이라는 거.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유입비에서 간판 설치비 나옵니까? 유입비 아니야.
자기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지 유입비가 아니야. 맞죠? 그래서 원상 회복할 때는 반드시 간판 떼야 되는데 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원상 회복할 때 간판 제거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별표해 놓어야 되는데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은 뭐를 포기하는 것이다? 필요비와 유입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자, 그러면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간판 설치하는 것은 유입비다 아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그럼 핵심 문제 좀 이따 볼 겁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면 양가로 4번에 가서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내용 나옵니다.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 했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요거 임대인을 뭐라고 고쳐서 나온다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고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종료시 하는데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가 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밑에 양갈로 2번에 반갈로 2번에 1번.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2번의 포인트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결련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부속물 매수 등을 만든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냐면 판서 노트에 어디 있으면 62페이지 보면 나와요. 보부고는 원은 아니라 돼 있죠.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했지. 맞아요? 보증금 만든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 만든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 만든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원상 회복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련성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자, 이게 27회 때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부고는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왔어. 책에 304페이지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까지 받고 3번에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부속물이란 현관펜 넣으셔야 돼. 부속물이란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데 있잖아. 그래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되고 바로 밑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그래서 증축한 부분이나 이거는 매수 청구에 희생된다 안 된다? 증축하면 붙어부잖아. 2층짜리 건물에 3층 증축했다. 건물이 붙어부지. 그럼 독립한 물건이 아닌 거야? 매수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해됐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643조 갑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체험이 뭐야?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건물 수목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 현존의 행간펜.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는 283조가 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내용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밑에 양갈로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현존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법조문 아까 읽어봤지? 옆에 페이지.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인데 1번의 별표죠. 아까 앞에도 했어. 차임을 연체하면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도 시험에 나왔어요. 임대인이 무슨 통지하면 현관펜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러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해지 통고를 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뭐 갱신 청구하지 않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283조를 나온 걸 보면은 자, 지상권에서 제일 먼저 갱신 청구를 했다. 지상권 현존할 때 갱신 청구를 했다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283조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요. 방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상물은 현존만 하면 되잖아. 지상물이 현존만 하면 되죠? 맞아요?
두 번째 줄에 행간편.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다. OX. X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자, 포인트가 비록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그래서 아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또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례 내용은 줄 거 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핵심적인 내용 줄 다 꺼놓고 진하게 해놓고 얼마나 좋아. 자,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지상부 현저만 하면 되지.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판례가 이제 시험에 또 나왔었는데, 타인의 토지와 두 번째 줄에 걸쳐서 만들어졌어. 찾았습니까? 매수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했고요. 5번 내용이 근저당권에 설정됐다, 건물에. 그럼 경제적 가치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매수 청구 행사합니다. 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청구하면 바로 뭡니까? 매수해야 돼.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고 현관펜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 계획 소멸했는데 뭘 갖추면 대항력 갖췄어. 건물을 등기한다든지 임차권 등기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했죠. 그리고 3번의 내용은 뭐냐? 배제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다. 왜? 강행 규정이니까. 위에 봤잖아. 자, 넘기면 돼요. 넘기면 돼. 자, 임차인의 권리 받고요. 임차인의 의무가입니다. 의무는 가장 큰 의무가 무슨 직업 의무가 있다 그랬어? 차임 직업 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급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관료 이번에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기 차임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도 2기, 토지 임대차도 2기, 상기는 뭐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기. 에? 쌍가임대차보호법. 쌍가임대차. 여러분,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쌍가임대차보호법은 쌍기. 주택임대차는 보면 어떻습니까? 2기. 왜 주택임대차는 2기야? 이렇게 돼 있잖아. 주체 2기. 맞죠? 2. 알겠죠? 2기. 오케이? 상가임대차는 뭐야? 쌍기. 틀리면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어요. 상가임대차는 몇 기 차임 연체했을 때? 상가임차 몇 기 차임? 상기 차임 이렇게 해줘야 돼. 이 법이 생겼거든. 그리고 그때 냈어요. 그때 27회 때. 자,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됐고. 자, 밑에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 나옵니다. 차임 감액 청구할 수도 있죠. 누가 합니까? 옆에 적어놔. 임차인. 차임 감액 청구는 20% 정도 사용 못하니까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 청구를 했고 잔존 부분만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할 수도 있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 자, 증감 청구.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점 판례 보면은 차임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 일을 하지 못한다 약정하면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그 효력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증액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보면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조건은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 변경상 인정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임차물 보존 의무입니다. 자, 임차인은 가장 큰 의무가 뭐야? 차임 지급 의무. 두 번째가 인용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로서 보관의 의무가 있고 그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을 때는 통지해야 돼. 알죠?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임대 놨을 때 여러분이 임대 놓은 그 건물을 팔았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그 건물주가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매수인이 전화하죠. 이제부터 월세를 내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한 사람 나타났잖아. 그럼 만약 임차인이 여러분이다 그러면 전화합니까? 안 하면 집주인한테? 하잖아. 팔았어요? 이러잖아. 팔았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가 있는데 당연하게 한단 말이야. 월세 다음 달부터 내부터 달라 그래.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원래 그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권리 주장하는 매수한 진짜 팔았습니까? 물으면 팔았다. 이제 월세는 그 애한테 주면 돼. 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무슨 의무가 있다고? 통지 의무가 있다고요.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매수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3번입니다. 자, 보존행위 인용 의무, 인용 의무.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러 배관 터져가지고 고치러 들어오면 임차인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이 함으로써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 이게 어떤 겁니까? 신혼부부가 들어왔는데, 매일 시간 11시, 12시 내가 매일 찾아가서 고치를 거다가. 그럼 신혼부부가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저녁마다 들어간다니까? 11시 내가. 이해 못하고, 너무 야한가? 저 개념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신혼부부가 들어갔는데 11시, 12시마다 간다니까. 고치러. 그럼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거. 넉을 놨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은 정상적인 걸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음식점을 한단 말이야. 음식점을.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야. 근데 12시마다 가서 고치러 들어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목적 달성 안 되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이거는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아유, 참, 맞죠? 자, 이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임차물에 반환 의무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은 임차물에 반환해야 되죠? 자, 됐어. 옆에 핵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편면적 강행 규정 되어 있는데, 위에. 임대차의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인데, 두 가지만 무슨 규정이라 했어? 뭐 있는데 한번 읽어봐. 비용상한 조건은 양도전대제에. 맞죠? 자, 밑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이게 23회 때, 27회 때가 26회 때 또 시험 나왔었어요. 임대차 계약인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걸 고르라 했어. 무슨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임의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그 문제의 핵심을 알겠어요? 무슨 규정을 찾아라는 얘기야? 임의 규정. 다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무효라 했잖아. 맞죠? 그게 강행 규정이야. 그럼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는 무슨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임의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답 몇 번이야? 비용 안에 필요비와 유입이 있잖아. 답이 2번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밑에 핵심 문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한정된다. X를 했죠. 지상물은 현존하고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데 임대인의 동의로서 신청한 것을 한정된다. X죠? X. 2번. 2번은 어떻습니까? 토지 임대차를 했는데 건물 지었잖아. 그럼 그 건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지상물을 넘겨봤단 말이야. 맞죠?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다 넘겨본 직계 아니잖아. 그 건물이. 맞아요? 그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맞는 내용이네.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자, 283조 내용이 준용된다 있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하고, 자, 보세요. 무슨 청구를 하고? 갱신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24회 때 나왔던데 30회 또 나왔어.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행사에 앞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먼저. 알겠어요? 자, 가로도 X고 다음 페이지 4번 질문은 맞습니까? 핵심이 뭐야? 임대인의 무슨 통보가 핵심이야? 해지 통보했잖아. 그러면 바로 매수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케이? 핵심이 뭔지 찾아야 돼 항상. 자, 임대인 해지 통보하면 바로 매수할 수가 있다야. 자, 5번 어떻습니까? 자, 핵심이 뭐야? 건물 철거 특약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야. 이거 철거하기는 약정 배제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 유효가는 무효. 틀렸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가 유의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임차인 승낙 요하면 임대인 승낙 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바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6번 틀렸죠? 맞아요? 자, 6번 틀렸고. 자, 7번 어떻습니까? 7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무허가 건물도 매수할 수가 있다 해야지. 지상물이 현존하면 되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 어떻습니까? 걸쳐서 만들었잖아. 매수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해야지. 8번 X고. 남의 토지에 건물 지었는데 그걸 매수 청구하면 안 되죠. 남의 토지 있는 사람 미치쁩니다. 9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핵심이 뭐야? 채무불이행. 그 매수할 수가 없다지. 됐어요? 자, 그래서 몇 번이 맞는 지문입니까? 2번하고 9번이 맞는 지문이고 앞에 문제 한 개 안 풀었어요. 303페이지. 303페이지. 자, 임대차의 차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갑니다. 이게 31에 32에 나왔던 지문 다 해놓은 거예요.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다. 사용시간할 수 없다. 자, 일부가 멸실했어. 사용시간 못하지? 그럼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지. 1번 맞죠? 한 번 나왔다 있잖아. 감액 청구.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맞지요? 맞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차임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청구시가 되지.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날 지연이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X고 4번 어떻습니까? 차임 연체,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일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약정을 했다.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임차인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네. 자, 6번입니다.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했지? 6번 맞고. 7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토지임대차. 8번은요? 자,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뭐 계약을 유예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용수익 못하게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알죠? 내가 목적물을 남의 부동산 타인 권리를 매매하더라도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야. 근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지잖아. 담보 책임. 유효가 돼야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다. 누가 책임져? 임대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담보 책임이다. 그러면 8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기서 맞다. 그 다음에 9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임자. 자, 여기서 포인트가 등기하지 않더라도 챙겼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했네. 622조입니다. 622조 적어놓고 이거 했잖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은 등기했잖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답니다. 있다. 이렇게 생긴다. 32회 때 지금 나왔던 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게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임 증액 청구권은 청구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법원의 결정이 있은 다음날 지연이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양도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